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쉽게 닿지 않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맑은 계곡물이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며 밤이면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안쪽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최참판 댁은 기와 지붕이 유난히 높고 웅장하여 마을의 중심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덕을 쌓아온 집안이라 곡식 창고가 비는 날이 없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인심, 넉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참판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맏며느리 연화는 이 마을에서 현명하고 부지런하기로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정갈해졌으며 그녀 덕분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어 하인들조차 그녀를 친어머니나 누이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연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평화와 식구들의 화목이었기에 그녀는 늘 자신의 편안함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살피며 살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기 시작할 무렵 최참판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던 하인이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인기척의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울에 산다는 먼 친척 칠성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 이 집을 떠난 뒤로 소식이 뜸했는데 몇십 년 만에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칠성댁은 나이에 맞지 않게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수수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연화는 예의를 갖추어 칠성댁을 안채로 모셨고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오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칠성댁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서울의 번화한 거리 이야기와 자신이 겪은 신기한 일들을 늘어놓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워 조용하던 안채가 금세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집안의 여자들과 하인들은 칠성댁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신기해했지만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칠성댁의 눈빛이 어딘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품에 소중히 안고 온 보자기가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떠들던 칠성댁은 마침내 주위의 시선을 즐기며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붉은 비단 보자기가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물건은 둥글고 묵직해 보이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느 장터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한 녹이 슬어 있었고 뒷면에는 기이한 덩굴 무늬와 알 수 없는 짐승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묘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칠성댁은 거울을 들어 올리며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거울이 아주 먼 옛날 신비한 힘을 가진 도사가 만든 귀한 물건이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거울의 표면은 일반적인 유리 거울처럼 맑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누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흐릿함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성댁은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거울의 진짜 능력은 대낮의 밝은 빛 아래서가 아니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드러난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굴은 그냥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어 달빛이 가장 차오를 때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10년 뒤 모습이 보인답니다. 칠성대기의 말에 안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칠성댁은 곧이어 섬뜩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거울에 비친 10년 뒤의 모습은 늙고 병든 모습일 수도 있고 고생에 찌든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거울은 사람의 가장 솔직한 세월을 보여주는 영물이지요. 그 말을 들은 집안의 여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하녀들은 10년 뒤에 자신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혹시나 흉하게 늙어버린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시어머니조차 거울을 힐끔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자 거스르고 싶은 세월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대근 사람들의 동요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거울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며 이 거울을 잠시 이 집에 맡겨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화는 칠성댁의 제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평온하던 집안에 기이한 물건이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으나 호기심 많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거울을 며칠만이라도 두고 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연화는 어쩔 수 없이 거울을 안차해 대청마루 한 구석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거울이 놓이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따스하던 햇살이 거울 주변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고 거울이 있는 쪽을 지나갈 때면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집안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로 가득 찼을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안방에 모인 식구들도 온통 대청마루에 놓인 청동 거울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정말 자정에 거울을 보면 늙어 보일까? 라고 속삭이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대꾸하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거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며 하인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일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에 마음 쓰지 말고 하던 일에 정성을 다하거라. 밥이 서리거나 국이 짜지면 식구들이 편안히 드실 수 없지 않느냐. 연화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하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놀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열 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칠성댁의 교활한 웃음이 아른거리는 것만 같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식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밤이 깊어지기를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칠성댁은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비단 이불을 덮고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방문을 열고 나와 대청마루에 놓인 거울을 확인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 누가 용기를 낼지 궁금하구나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부직갱이와도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대나무 숲이 스스스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평소에는 시원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 밤에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어와 대청마루를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청동 거울은 그 달빛을 머금고 둔탁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가 집안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오자
집안은 더욱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건너방에 머물던 신우이가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거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앞에 섰다가 차마 들여다보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호기심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심지어 나이 어린 조카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두면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고 식구들의 마음이 병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그것은 재앙의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기묘한 물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둠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칠성대기 방문을 열고 나와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맏며느리도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한 게로군요. 하긴 그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칠성대기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미리 엿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대로 맞이하는 것이 순리니까요. 다만 이 거울이 식구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칠성댁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펴들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더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늙음을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이 거울은 그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뿐이지요. 오늘 밤 누군가는 분명히 이 거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겠지요. 칠성대기의 말대로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고 자정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은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마을 어귀에서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자정을 알리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뒷방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거울을 보러 나왔다가 무엇인가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잠들었던 식구들이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른 것은 어린 하녀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대청마루 기둥 뒤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보았어 보았어 내 얼굴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되었어. 복순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칠성댁의 말대로 거울이 미래를 보여준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청동 거울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복순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복순아. 잘못 본 게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게야. 하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마님. 분명히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하얗게 샜었어요. 저는 이제 어떡해요. 벌써 늙어버린 것 같아요. 복순이의 통곡 소리에 다른 하녀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칠성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쯧쯧 그러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제 다들 알겠지요. 10년 세월은 금방입니다.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평화롭던 최참판댁은 하룻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연화는 칠성댁을 노려보았지만 칠성댁은 태연하게 부채질을 하며 딴청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날이 밝아도 집안이 조용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복순이를 다독여 방으로 들여보내고 동요하는 식구들을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들어간 식구들의 방에서는 여전히 소궁어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눈앞에 들이민 거울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연화는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남아 문제의 청동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거울이 가진 비밀을 밝혀내고 다시 집안의 평화를 되찾겠노라고. 거울 속에 비친 것이 진정 미래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달빛 아래 놓인 청동 거울은 마치 연화에게 도전을 해오는 듯 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찬 빚을 소리와 도마질 소리로 가득 찼을 아침 시간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복순이가 겪은 기이한 일은 날이 밝자마자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충격으로 몸져누워 아랫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문병을 간 다른 하녀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복순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겁에 질려 돌아왔습니다. 그녀들은 복순이가 하룻밤 사이에 정말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그 말은 듣는 이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연화는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고 장독대에 올라가 장맛을 확인하며 하인들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의 손길은 평소처럼 야무지지 못했습니다. 밥을 짓던 하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밥을 태우기 일쑤였고 마당을 쓸던 머슴은 빗자루를 든 채 사랑방 쪽을 기웃거리며 칠성댁의 동태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주어도 그때뿐 돌아서면 다시 거울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통에 제대로 된 일 처리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참판댁에 들어온 신비한 거울 이야기를 하며 입방가를 찧었습니다. 글쎄 그 거울을 보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지 뭔가. 복순이라는 아이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네. 누군가 말을 꺼내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어서 늙게 만든다는 소문도 있어. 말은 전해질수록 살이 붙고 과장되어 나중에는 그 거울이 천년 묵은 여우의 혼이 깃든 요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문 안을 훔쳐보면서도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칠성댁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나 하인들이 받쳐 올린 세숫물로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채 마루에 앉아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며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예언가라도 된 양 목소리에 힘을 주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해도 그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라며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여인들은 이제 일손을 놓고 거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청동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는 없었기에 각자의 방에 있는 작은 송거울을 꺼내들고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기에 바빴습니다. 내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피부가 영 푸석푸석해. 신우이가 거울을 보며 울상을 짓자 옆에 있던 올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아직 고우시네요. 저는 벌써 흰머리가 하나 솟았어요. 그 거울 근처에만 갔는데도 벌써 늙는 기분이 들어요. 늙음과 추함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급기야는 멀쩡하던 얼굴도 늙어 보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밥상머리에서도 웃음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알을 새듯 깨작거렸고 며느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며 안색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평소보다 짰지만 누구 하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맛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생각과 칠성댁이 가져온 거울이 정말 영험한가 하는 의구심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칠성댁에게 그 거울 말고 다른 비방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렴. 미래를 보여준다면 피할 방법도 알 것 아니냐. 연화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현명하시던 시어머니조차 칠성댁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그런 미신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는 법이고 곱게 늙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칠성댁의 말에 휘둘려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연화가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혀를 차셨습니다. 내 말이 맞긴 하다만 그래도 여자 마음이 어디 그렇더냐. 늙고 병든 모습을 미리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시어머니의 말씀은 집안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댁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 모인 부녀자들에게 은근슬쩍 약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서울 장안에서 난리가 난 회춘약이라는 건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중국 황실에서 쓰던 비법으로 만들었다나 뭐라나. 칠성대기 흔드는 작은 호리병 속에서 찰랑거리는 액체 소리가 나자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걸 바르면 정말 젊어지나요? 솔깃해진 신우이가 묻자 칠성댁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어지는 건 둘째치고 늙는 걸 막아준다지 뭡니까? 내가 이 나이에도 피부가 팽팽한 게 다 이 약 덕분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약병을 만져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칠성댁은 짐짓 아까운 척하며 약병을 다시 품에 넣으려 했고 그럴수록 사람들의 욕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포를 심어주고 그 해결책이라며 가짜 약을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빤히 보였지만 이미 두려움에 눈이 먼 식구들에게는 이성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칠성댁이 가져온 재앙이 단순히 거울 하나에 그치지 않고 집안의 재물을 축내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해가 다시 저물어가고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의 소동 탓인지 오늘은 초저녁부터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대청마루에 놓인 청동 거울은 더욱 기묘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와서 보라, 너의 미래를 확인하라 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지만 마음은 이미 방문을 뚫고 나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엌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설마 또 누가 거울을 보러 가나 싶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 넘게 일하여온 노비 막심 할멈이었습니다. 막심 할멈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맑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풍파를 겪어왔기에 집안의 대들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할멈은 연화가 나온 것을 보고는 손짓으로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꿰신고 살금살금 막심 할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연화를 데리고 장독대 뒤편 은밀한 곳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할멈의 얼굴은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아기씨,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막심 할멈은 연화가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기에 연화를 여전히 아기씨라 부르곤 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거울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거울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지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할멈. 연화가 묻자 막심 할멈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50년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만 공포를 먹고 사는 물건은 집안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저 거울은 귀신이 붙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을 비추기 때문에 무서운 개입니다. 칠성댁이라는 분 눈매가 심상치 않아요. 장사치들이나 가질 법한 탐욕이 가득합니다. 할멈의 말은 연화가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구들이 저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막심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 앞에서 힘을 잃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저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훔쳐보기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기씨께서 용기를 내어 저 거울의 실체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저 요망한 물건과 칠성댁의 혀놀림에 놀아나 기둥뿌리가 뽑힐지도 모릅니다. 할멈의 조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밤이 깊어졌고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릴까봐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가 지날 무렵 사랑방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뛰쳐나가 보니 집안의 먼 친척인 젊은 청년 하나가 거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은 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썩어가고 있어. 청년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르르 몰려나왔고 칠성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번에는 썩는 얼굴을 보았나 보네. 10년 뒤에 병이라도 걸리려나 보지. 칠성댁은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혀를 찼지만 연화는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했고 집안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울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 고개를 돌렸지만 그 공포심은 오히려 거울에 대한 집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은 이 혼란을 틈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청년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걱정 말아요. 나에게 그 애군을 막는 부적과 약이 있으니 값은 좀 나가지만 아들 목숨보다 중하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칠성댁은 사람들의 공포를 돈으로 바꿀 준비를 이미 끝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일 아침이면 집안의 곳간이 털리고 식구들은 가짜 약과 부적에 의존하여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거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쓰러진 청년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떨고 있는 식구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이 거울이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인지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속마음은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막심 할멈의 조언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덮어두었던 보자기를 완전히 걷어내고 달빛 아래 드러난 거울의 표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주변을 맴도는 칠성댁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칠성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거울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대신 거울이 놓인 각도와 조명, 그리고 거울 표면의 굴곡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거울의 뒷면 무늬와 녹슨 정도, 그리고 칠성대기 거울을 닦을 때 썼던 기름 냄새를 기억해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거울이라고 하기에는 표면의 굴곡이 인위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요철들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 연화는 거울의 비밀을 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하인에게 등불을 더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이제 곧 어둠 속에 숨겨진 칠성댁의 강예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최참판댁의 아침은 여전히 어두운 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스산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의 움츠러든 어깨를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사랑방 청년이 겪은 충격적인 일은 집안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제는 누구도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듯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이어졌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면 그 괴이한 거울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을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집안 전체가 거대한 공포의 덩어리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띠는 곳은 바로 칠성댁이 머무는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자신의 방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어젯밤 거울을 보고 기절할 뻔했던 청년의 어머니인 먼 친척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칠성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칠성댁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게. 아직 장가도 못 간 녀석이 벌써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환영을 보았다니 이대로 두면
정말 큰 병이 날 것 같네. 자네가 말한 그 비방이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내놓아 보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뜸을 들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가진 약이 워낙 귀한 것이라 함부로 내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나 쓴다는 불로초 가루가 들어간 것인데 저도 어렵게 구한 것이라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상대방의 애를 태웠습니다. 아주머니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칠성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귀한 옷가락지와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나, 내 가진 게 이것뿐이라도 부족하면 나중에 쌀이라도 퍼서 갚을 테니 제발 약을 좀 주게. 재물보다 자식의 안위가 더 급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는 칠성댁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연화는 문 밖에서 이 기가 막힌 거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뛰어들어가 칠성댁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을 것이 뻔했고 오히려 칠성댁을 핍박하면 그녀가 저주를 퍼부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 믿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참아내며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칠성댁이 건넨 정체불명의 약병과 부적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며 나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소동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먹고 사는 악질적인 사기극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칠성댁이 잠시 낮잠을 즐기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연화는 조용히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문제의 청동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낮인데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멀리서만 보았기에 자세히 살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흐린 날씨나마 빛이 있어 거울의 생김새를 꼼꼼히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표면을 훑어내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끄러워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울의 표면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거울에 비친 마당의 풍경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관찰했습니다. 평평해야 할 기둥이 거울 속에서는 묘하게 휘어져 보였고 반듯한 처마 끝이 아래로 축 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다. 연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거울은 처음부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도록 교묘하게 연마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위아래로 길게 늘어지거나 표면이 울렁거리게 만들어져 있어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 주름이 깊어 보이고 살이 처져 보이게 만드는 굴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늙어 보인다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거울 자체가 만들어내는 광학적인 왜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울이 휜 것만으로는 그토록 생생한 공포를 주기에 부족했습니다. 연화는 거울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제 스쳐 지나가며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금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비릿하면서도 머리가 몽롱해지는 듯한 독특한 향, 바로 산속에서 자라는 환각버섯이나 독초를 태울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칠성댁이 거울을 닦을 때 쓴다는 그 기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손가락 끝으로 거울의 귀퉁이를 살짝 문지른 뒤 끈적한 액체를 코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끝에 아주 살짝 대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가 아려오는 듯한 미세한 마비감이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연화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칠성댁은 거울 표면에 특수한 약품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 약품은 거울의 반사율을 떨어뜨려 상을 흐릿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세한 증기를 내뿜어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두운 밤 달빛에 의지해 흐릿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상황. 거기에 늙음에 대한 공포심과 약품의 향이 더해지면 멀쩡한 사람도 헛것을 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칠성댁은 이 모든 조건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무대를 만들었고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거울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쥐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가짜다라고 말해봤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줄 확실한 증거, 즉 기적을 깨트리는 더 강력한 현실이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칠성댁이 말한 자정이라는 시간과 달빛기라는 조건에 주목했습니다. 그 조건들이야말로 거울의 속임수가 가장 잘 통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조건을 깨트리면 거울의 마법도 풀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댁의 사기극을 깨부수려면 빛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밝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강력한 빛. 달빛처럼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얼굴의 그늘을 깊게 만드는 빛이 아니라 사방에서 비추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어야만 거울의 왜곡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쌓여있는 초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제사 때나 쓰려고 아껴두었던 굵은 양초들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둔 등잔들도 모두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최참판댁의 마당을 대낮처럼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얼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칠성댁이 부채를 붙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거울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을 보았는지 의심스런 눈초리로 연화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네도 거울이 궁금해서 들여다본 건가? 내 말했지 않나? 밤이 아니면 소용없다고. 칠성댁은 연화의 표정을 살피며 떠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칠성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숙모님. 그저 식구들이 너무 불안해하니 걱정이 되어. 혹시 거울을 다른 곳으로 치우면 안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약한 모습에 칠성댁은 경계심을 풀고 피식 웃었습니다. 치우다니 영물은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는 법이야. 자네처럼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더 겁이 많은 법이지. 정 걱정되면 자네도 나에게 약을 하나 사게.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해서 얼굴이 많이 상했던데 10년 뒤면 호호백발이 될지 누가 아나. 칠성댁은 연화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오늘 밤이면 그 웃음도 끝일 것입니다라고 되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을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연화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하인 몇 명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머슴 만석이와 부엌 어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그들도 두려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그러다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 거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단호한 눈빛과 차분한 설명에 그들은 점차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헛된 욕심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연화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만석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오늘 밤에는 또 누가 희생양이 될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연화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 곳곳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청마루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주위로 등잔대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횃불을 준비시키고 집안에 있는 모든 초를 대청마루 난간에 올려두게 했습니다. 식구들은 연화의 기이한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구들이 하나둘 한 차에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댁도방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구판이라도 벌이려는 개냐 거울은 조용히 모셔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일렀거늘. 그녀는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숙모님, 이왕 미래를 보여주는 영물이라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정식으로 예우를 갖추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몰래 훔쳐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연화의 말에 칠성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양반가에서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연화는 준비해둔 등불과 채 하나하나 불을 붙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칠성댁이 원하는 어둠과 공포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 반전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식구들은 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하나도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칠성댁은 기세등등하게 거울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 맏며느리가 용기를 내본다지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 집안의 기둥인 며느리가 10년 뒤에 어떤 꼴이 되어 있을지. 칠성댁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거울을 보고 놀라 자빠지면 그때야말로 이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싼 값에 약을 팔아치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의 보자기를 벗겨내며 연화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의 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거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식구들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가 거울 앞에 서자 칠성댁은 옆에서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보이지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그게 바로 자네의 운명이야. 연화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칠성댁의 말대로 어두운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보였고 입가는 축 늘어져 마치 10년이 아니라 30년은 늙어버린 노파의 얼굴 같았습니다. 거울 표면의 요철과 약품 냄새가 어우러져 시야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흉한 몰골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을 속였구나. 그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서가 불을 켜라. 그녀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칠성댁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 곳곳에 세워둔 횃불에 불이 붙었고 대청마루 난간에 늘어선 수십 개의 양초가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최 참판대 간채는 대나처럼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은 빛의 사람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칠성댁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불 꺼. 당장 끄지 못해 영물이 노하신다. 그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이미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며 사방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댁의 외침을 무시하고 환한 불빛 아래서 다시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자, 모두들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귀신 노름을 하던 이 거울이 밝은 빛 아래서도 여전히 미래를 보여주는지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연화의 당당한 외침에 두려움에 떨던 식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비추는 강력한 빛은 위에서 내리비치던 달빛의 그림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거울 표면의 울퉁불퉁한 굴곡은 환한 빛 아래서 그저 낡고 조잡한 한 흠집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늙어 보이게 만들던 깊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다소 왜곡되긴 했지만 여전히 젊고 단아한 연화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긴장한 표정의 새댁 하나가가 거울 속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거울 옆에 놓인 호롱불 하나를 들어 거울 표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불빛이 거울의 표면에 닿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얼룩덜룩한 기름 자국과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늙어 보이게 만든 요술의 정체입니다. 연화는 손수건을 꺼내 거울의 한가운데를 벅벅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약품이 닦여나간 자리는 조금 더 맑아졌고 그 부분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더욱 평범하게 변했습니다. 칠성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마당은 하인들이 든 횃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눈빛이 공포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이 집안에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낼 차례였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지만 어둠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횃불 아래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과 허탈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화가 거울의 표면을 닦아내고 기름 냄새를 맡게 하자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홀려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맡았던 그 몽롱하고 비릿한 향기는 신비로운 영물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싸구려 환각초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복순이를 불러 자신의 곁에 세우고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거울 앞에 서게 했습니다. 복순아, 다시 한번 보아라. 밝은 불빛 아래서 내 얼굴이 정말 할머니로 변했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아라.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쭈뼛거렸지만 주위가 대낮처럼 밝고 연화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어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마주한 거울 속에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쳐 조금 헬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팽팽하고 앳된 15살 소녀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도 하얗게 센 머리카락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님, 제 얼굴이 그대로예요. 늙지 않았어요. 복순이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고 거울을 만져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식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
칠성댁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칠성댁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듯 억지를 부리려 했습니다. 이건 모독이야. 신성한 거울에 불을 들이대고 부정을 타게 하다니.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게야. 그녀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지만 이미 마법이 풀린 사람들에게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을 농락하고 잠 못 들게 했던 원흉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하자 칠성댁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칠성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숙모님, 그토록 귀하다는 불로초 약의 정체도 이제 밝혀주시지요. 정말 중국 황실에서 쓰는 비방이라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성분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칠성댁이 약병을 감추려 하자 연화는 재빨리 손을 뻗어 약병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든 액체를 바닥에 조금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흔히 파는 잡화기름에 향신료를 섞은 아무런 효능도 없는 조잡한 기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제야 어제 자신의 폐물을 주고 약을 샀던 친척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 옷가락지 내놔라. 아들 살리겠다고 평생 아낀 폐물을 줬는데 고작 참기름을 팔아먹어. 아주머니는 칠성댁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칠성댁은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칠성댁의 가머니설에 속아 마음을 졸였던 식구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며 칠성댁을 성토했습니다. 칠성댁의 화려한 비단옷은 헝클어졌고 짙은 화장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그야말로 추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떠들어대던 추한 미래의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그동안 뒷방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에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한 표정으로 칠성댁을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내 자네를 먼 친척이라 여겨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칠성댁은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말게. 내 자네를 관계 고발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한때나마 인연이 있었던 정 때문이니 그리 알게. 칠성댁은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머슴 만석이와 하인들은 칠성댁이 풀어놓은 짐 보따리를 마당으로 던져버렸고 그녀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다시피 내쫓았습니다. 칠성댁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허둥지둥 짐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가져왔던 저주받은 청동 거울은 덩그러니 마당 한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최참판댁을 괴롭히던 악몽도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향해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였던 체증을 날려보냈습니다. 칠성댁이 사라지고 나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함은 전날 밤에 공포 섞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개운하고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로 집안에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어른들을 놀라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연화의 겸손한 사과에 시어머니는 내려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저 요망한 것에게 털리고 웃음거리가 되었을 게다. 네가 이 집의 기둥이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어 보인다고 슬퍼했던 신우이는 올케의 얼굴을 보며 형님, 주름 하나 없이 고우시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올케 또한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새색시처럼 팽팽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거울이라는 가짜 필터를 걷어내고 나니 서로의 얼굴에 있는 세월의 흔적조차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늙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방 청년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남겨진 청동 거울을 처리할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이 거울은 사람을 속이는 물건이니 깨뜨려 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훗날의 경계로 삼기 위해 창고 깊은 곳에 봉인해 두겠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두꺼운 천으로 감싸고 자물쇠를 채워두세요. 만석이는 연화의 지시대로 거울을 거적에 둘둘 말아 짊어지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분 나쁜 거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한결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횃불은 하나둘 꺼지고 마당은 다시 은은한 달빛 아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그제야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으니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자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하녀들에게 일렀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으니 부엌에 가서 따뜻한 국수를 좀 삶아오너라. 김치도 넉넉히 썰고 전도 좀 부치고 오늘은 모두 모여서 야참을 먹고 푹 자도록 하자. 그 말에 하녀들은 네 마님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다시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기름에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자 사람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둥근 밥상이 여러 개 펴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엄격한 법도가 있어 겸상을 피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동지였기에 격식을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장국과 빨갛게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노릇노릇한 파전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야 놀란 가슴이 진정될 겁니다. 연화가 먼저 국수 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시자 다른 사람들도 잘 먹겠습니다 를 외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수 넘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며칠간 쌓였던 한기와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동안 칠성댁 눈치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한 하인이 국수 그릇을 비우며 너스레를 떨자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늙으면 늙었지. 그렇게 사기치며 살지는 말아야지. 사람들은 칠성댁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울 이야기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심 할멈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국수를 드시며 흐뭇한 표정으로 활기찬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숭늉까지 마시고 나니 사람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쏟아지는 졸음은 거부할 수 없는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은 보초를 설 필요도 없고 거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다들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연화의 말에
식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 닫는 소리가 탁탁 들려오고 이불 펴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상을 접으며 그녀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수선했던 횃불의 잔해들은 깨끗이 치워졌고 마당은 다시 예전의 단정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거쳐 둥근 달이 마당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거울이 보여주던 음침한 빛과는 달리 따스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감싸 안는 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달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작은 경대 거울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낸 단단하고 맑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있어도 피부가 조금 거칠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임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최참판 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쳤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에 놀라 도망치지 않고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닭이 울고 소가 여물을 먹고 사람들은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칠성댁이 남기고 간 상처는 금방 아물 것이고 이번 일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며 긴긴 겨울밤을 달래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요. 연화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 아침에 식구들을 위해 지을 밥 냄새와 따뜻한 햇살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댁에 지붕 위로 떠오르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투명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과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마당의 구석구석을 비추며 밤새 남아있던 서늘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아침을 알렸고 마구간의 소도 음매하고 길게 울며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젯밤의 그 소란스러웠던 횃불 시위와 칠성댁의 야반도주는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집안은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이 사라지자 깊은 숙면이 찾아와 피로를 풀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하인들이 비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빗자루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인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자 연화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늙음에 대한 공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서는 다시금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춤추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하녀들의 수다 소리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겼습니다. 복순이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동료들에게 어젯밤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 근데 마님이 딱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더라니까. 이제 거울 따윈 무섭지 않아. 복순이의 너스레에 부엌 어멈이 웃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복순이 장하다. 그 용기로 밥이나 태우지 말고 잘 지어라. 부엌 가득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상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들기름에 구운 김과 가을무로 담근 깍두기가 올랐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식구들은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뜨시며 연화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어제는 내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칠성댁의 놀이개감이 되었을 게야. 참으로 고맙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는 집안 대청소를 제안했습니다. 칠성댁이 머물며 어지럽혔던 사랑방을 깨끗이 치우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나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먼지를 털어내었습니다. 칠성댁이 쓰던 이불은 햇볕에 널어 바짝 말리고 방바닥은 콩기름을 먹인 걸레로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기묘한 약초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모과향과 국화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창고를 정리하며 잠시 봉인된 거울을 보았지만 이제 그 거울은 그저 낡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참판댁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칠성댁의 사기극이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여자가 글쎄 가짜 거울로 사람들을 홀렸다지. 뭔가 최참판댁 며느리가 그 수작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쫓아냈다네. 우물가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연화의 지혜와 담력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칠성댁에게 소가 약을 살 뻔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들을 구해준 연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핵곡식이나 과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해졌습니다. 늦가을에 햇살이 좋을 때 무와 배추를 손질하고 감을 깎아 곶감을 말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감을 깎았습니다. 주황빛으로 잘 익은 감들이 소쿠리에 가득 담겨 있었고 껍질을 깎아내는 사각사각 소리가 조용한 오후에 정적을 메웠습니다. 시누이가 예쁘게 깎은 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감처럼 우리도 속이 꽉 차고 단단하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쭈글쭈글해져도 속이 달면 그만 아니겠어요. 연화는 시누이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가씨. 곶감도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이며 마르는 과정을 견뎌야 비로소 하얀 분이 피고 단맛이 들지요.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주름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연화의 말에 시어머니도 감탄하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철학자가 다 되었구나. 그래, 늙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곱게 익어가는 것을 감사해야지. 감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바닥에 쌓여갔고 깎은 감들은 실에 꿰어져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주황빛 곶감 타래는 마치 보석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칠성댁이 가져왔던 가짜 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감을 스치며 달콤한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은 기와 지붕과 장독대 그리고 처마 밑의 곶감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칭얼거리자 하인들은 서둘러 저녁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의 다른 집들, 연기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상월마을의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원앙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식구들은 사랑방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방바닥은 온돌의 열기로 뜨끈뜨끈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이제 거울 이야기는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석이가 횃불을 들고 뛰어오다가 넘어질 뻔했던 거 기억나물 하며 누군가 말을 꺼내자 방 안은 까르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머물던 자리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구름에 가려 희미했던 별들이 오늘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빛이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헛된 유혹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남편이 따뜻한 털배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오. 그만 들어가십시다. 남편은 연화의 어깨에 배자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집안이 다시 평안해졌소. 고맙소. 무뚝뚝한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연화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시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과한 욕심도 근거 없는 두려움도 없는 딱 필요한 만큼의 평온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머리에 서리가 내려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밤하늘에 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인들은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안채의 불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아궁이의 불씨를 단속하고 문단속을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눕자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며 하루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연화의 호흡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은 겉모습을 비추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자장가처럼 속삭였고 달빛은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며 그녀의 꿈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상골마을의 깊은 밤, 낡은 청동 거울의 소동은 이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마음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상월 마을의 지혜로운 며느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걱정과 근심은 모두 털어버리고 마음속에 맑은 거울 하나 품고서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